네, 안녕하세요. 서울 스피커스 뷰로 이혜린 부장입니다. 지난 1월 초에 라스베가스에 열린 CES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봤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2024년 테크 트렌드라고 느꼈던 키워드 중심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 카테고리에서 보면 5G, AR, VR, 에너지 등 거의 40개에서 50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기술의 전 분야를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올해에 과연 어떤 기술 트렌드가 세상을 놀라게 했을까요? 네, 제일 큰 화두는 역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2023년이 챗GPT로 AI가 무엇인지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면 이제 2024년에 CES에 선보인 기술들은 AI가 거의 모든 기기에 탑재된 그 자체로 AI가 일상화되고 상용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인터넷이나 전기가 안 쓰이는 제품이 이제는 없는 것처럼요. 그럼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대기업 부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G전자 부스입니다. 정말 규모가 매우 컸고요. 많은 세계 참가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는데요. 입구부터 투명 디스플레이로 전시를 압도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줄을 엄청 서가지고 기다렸더니 이제 문이 열리면서 스마트홈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모든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관리되는 나의 집이 현실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뭐 스마트홈, IoT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정말 체감되는 단계까지 왔는데요. 이 인공지능을 넘어서 이제는 거주자의 감정과 상태까지 헤아리는 공감지능의 영역까지 왔다고 합니다. 아침에 내가 기상을 할 때 이제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목소리도 좀 안 좋으면 인공지능이 너 오늘 목소리 상태가 안 좋고 생체 리듬 좀 안 좋은데 집에 습도 좀 올려줄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또 날씨가 좀 춥다고 하는데 옷도 잘 입고 이따 오후에 약속 잡힌 거를 뭐 다음 날로 미뤄줄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상태에 따라 집의 컨디션과 나의 스케줄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조절해주는 단계까지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부스는 바로 SK 부스입니다. 굉장히 SK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요. 거의 놀이동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직원들도 뭐 에버랜드 사파리월드에서 오신 것 같고요. SK가는 거의 모든 것이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진 판타지 세계를 구성을 했는데요. 자, UAM을 타고 도시를 돌아보면서 탄소 감축과 AI 솔루션을 영상으로 관람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차는 수소 연료 전지로 운행되는 트레인 어드벤처라고 합니다. 굉장히 리얼한 이런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제 간단한 개인정보와 뭐 얼굴 사진을 입력을 하면 AI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올해의 운세를 점쳐주는 그런 콘텐츠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을 그냥 소개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컨셉과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보여주니까 굉장히 몰입도 있고 재미있게 전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구글 부스인데요. 구글은 아예 야외에다가 건물을 지어버렸더라고요. 사실 뭐 구글이 작전 뭐 시뮬레이션이라 뭐 이런 컨셉은 없었는데 사실 모든 것들이 젠 AI가 적용된 이런 안드로이드로 해결되는 업무 공간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메일이나 스팸 전화, 뭐 문자 같은 거를 AI로 모두 자동으로 해결해 주기 때문에 내가 직접 전화를 안 받아도 이메일을 안 써도 이 AI가 상황에 맞게 더 멋있는 문체로 답변을 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만나고 싶었던 기업인 존디어 부스에도 가봤는데요. 정말 큰 트랙터들이 실물로 전시를 했더라고요. 농기계의 AI 기술을 이제 접목해서 토질이나 작물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이에 맞춰서 자동으로 농약을 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굉장히 올드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농업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CES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바로 협업의 플랫폼으로서의 모빌리티였는데요. CES는 올해에도 거의 모터쇼를 방불케 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데도 컨셉카를 전시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전혀 접점이 안 보였던 기업들끼리 서로 콜라보해서 공동으로 이런 기술들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가전제품 제조사로 알려진 LG에서도 미래 컨셉카를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요. 차량 하나에 LG전자의 디스플레이 기술, 뭐 가전 기술, 충전 기술, 뭐 간제 솔루션까지 모두 합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테크 기업이면서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도 아마존 포 오토모티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시관을 차리고 이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BMW를 전시해서 운전자와 소통하면서 비서 역할을 하는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인 알렉사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부스에도 안드로이드가 설치된 이런 포드 머스탱 차량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게임 기업으로 알려진 소니에서도 혼다와 합작을 해서 전기차 아필라를 전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AI와 결합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고 개인화되고 움직이는 하나의 디지털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운전에서 해방되는 자율주행차는 하나의 문화 공간이자 생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미래 모빌리티 제조 기술은 차체 기술, 현대 같은, 그리고 통신 기술, SK, 그리고 소니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기술, 기업, 그리고 LG 같은 디스플레이 기업, 아마존, 구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런 각종 산업 분야의 첨단 기술들이 결합돼서 집약된 이런 하나의 협업 유닛이자 이제 플랫폼이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CES에서 본 키워드는 바로 초개인화된 AI, 디지털 헬스 분야입니다.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디지털 헬스 분야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더불어 이게 이제 디지털 헬스는 사실 초개인화된 AI 기술이 가장 잘 집약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에이징 테크나 베리어 프리 기술 같은 이런 고령화 시대나 무장애 시대의 사회의 시류를 잘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몇 개의 흥미로운 기업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초개인화된 AI 기술로서 디지털 헬스는 특히 나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안구 운동을 통해서 안구 운동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인지 장애, 특히 치매 진행을 예측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신호 처리 기술인데요. 벽이나 천정에다가 센서를 장착해가지고 개인 신체의 이런 미세 진동을 측정해서 심박수와 호흡수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장박동수가 2일 전부터 빨라진다 하면은 심근경색의 조기 징후를 예측하고 이제 이거를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이 큰 부스는 미국 은퇴자 협회에서 만든 부스인데요. 왜 은퇴자 협회가 이런 테크 박람회에 나왔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고령화 시대가 진행되면서 인구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이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에이징 테크 역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이 부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은퇴자 협회는 삼성전자와 함께 이런 에이징 테크 기술을 매우 많이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베리어 프리를 위한 다양한 이런 아이디어 제품들도 있었는데요. 이 기업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기 관람 보조 기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보통 시각장애인들이 라디오로 경기를 듣는데요. 이거는 지금 축구, 농구, 야구, 미식축구 같은 경기의 그 모니터링과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손을 이 박스 위에다 올려놓으면 공이 어디로 가는지 진동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치예요. 인공지능으로 화면 모션을 계속 인식해서 경기를 더 이제 리얼하고 실시간으로 이제 그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 기업은 이제 AI 시각장애인 이동 보조기구를 만드는 곳이고요. 사용자가 가고 싶은 곳을 이제 간단하게 안내하는 이런 지팡이 형태의 자율 안내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사용자가 터치 없이 손가락의 움직임과 손 제스처만으로도 모든 그런 디지털 장치를 개화하는 기기인데요. 내 손목에 있는 그런 신경을 인식하는 센서를 통해서 이제 내 손가락의 움직임, 강약에 따라서 디지털 컨트롤이 가능한 건데 팔을 자유자재로 쓸 수 없는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세계에서 리얼하게 인터랙션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봅니다. 저희 SSB는 매년 초에 CES 관련 기사나 유튜브를 보면서 한 해의 테크 트렌드를 항상 살펴보고는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그 트렌드를 몸소 체감할 수 있어서 매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마치 미래를 미리 만나고 온 기분인데요. 앞으로도 SSB는 이런 세상의 변화를 좀 기민하게 살펴보면서 새롭고 트렌디한 콘텐츠를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